사주와 성명학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궁성론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세우고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궁성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육친론 또는 격국론, 억부론, 기타 여러가지 이론들이 있기는 하는데요. 그 중에서 궁성론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사용이 많고 쓸모가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궁과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궁은 연월일시라고 하는 자리를 뜻하는 거고요. 성은 육친의 성, 그러니까 편인, 정인 이런 것들을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과 성을 알면 사주 풀이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육친을 공부를 했고 이제 궁성론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간단하게라도 사주풀이를 해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사주풀이가 시작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풀이를 조금씩 해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통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찾아온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주를 세우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연주, 월주, 시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연주는 태어난 생년, 월주는 생월, 일주는 생일, 시주는 태어난 시간을 시주라고 합니다. 이 주는 기둥주자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주 그러면 연의 기둥, 그래서 사주에 팔자 하는 것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글자 8개와 기둥 4개를 뜻하는 건데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궁성론의 이론입니다. 첫 번째로 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연에서 작용하는 그런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천가는 조부, 즉 할아버지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지지는 할머니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궁성론 중에서 궁론, 자리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리론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월은 월상, 즉 월천간을 붙인, 월지지를 모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간을 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지를 배우자 또는 대인관계로서의 상대방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시천간을 아들, 시지지를 딸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요 할 때, 천간으로 합들 때 또는 지지로 합충들 때, 이럴 때 그 시기를 논해서 이때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보자면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주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과거, 집안의 역사, 오래된 기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이로는 대체적으로 15세 정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로는 국가, 오래된 공간, 울타리, 회사 또는 회장님 이렇게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집안의 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볼 때도 이쪽을 연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집안에 이장을 해요 또는 묘를 손봐요 했을 때 연지를 충하거나 합하거나 이럴 때 손 보는 거 괜찮아요 하는 건데요. 기문이 들거나 이렇게 형이 맞거나 이러면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골에서는 대체적으로 연지에 충 맞고 합들고 그럴 때 집안에 묘 이장하십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월주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적인 의미로는 본인의 역사 그리고 의식이 있는 과거 그리고 지난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주가 대과거, 월주가 가까운 과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월은 16세부터 30세 사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로는 월은 집안 이것을 얘기를 하고요. 부서, 사회적인 일, 마당 그리고 사장 이렇게 사람으로는 사장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월령은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직하기 전에는 우리 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내 가족,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은 현재 진행 중인 것, 나 자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시기로는 31세부터 45세 사이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공간으로는 지금 사용 중인 공간,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정,
거실, 자기 자리, 친구 자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정과 가족, 집안, 그러니까 집안과 가정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은 월은 집안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은 개인적인 가정, 나로 인해서 나와 내 아랫사람들과의 관계의 가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미래의 희망, 막연한 기대, 막연한 생각, 꿈, 계획, 자신의 생각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간적으로는 비밀스러운 공간, 은밀한 일,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 자신이 희망하는 자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월은 자기가 주거하는 공간, 신은 자기가 일하는 공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장은 월을 얘기를 하지만 사업장은 시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뭐 사업장을 옮길까요? 뭐 이런 걸 했을 때는 시를 보는 거고요. 회사를 옮길까요? 할 때는 월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로는 46세부터 60세까지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요즘은 이제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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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그냥 60세까지로 보고 나머지 거는 이제 다 시에서 이제 말년으로 치고 시에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월은 우리 집, 그리고 일시는 처갓집이나 시댁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으로서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구분해 놓고 운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본다거나 내 팔자에서 이 자리에 어떤 육신이 있으니까 이 육신이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사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월일시, 뭐 아들, 딸, 뭐 본인 배우자, 부친, 모친, 조부, 조모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연도는 이제 모든 일의 근간이 되는 기초이기 때문에 뿌리라고 해서 근 그래요. 그리고 생년월일지 근 그랬을 때 나의 뿌리 그러면 조상을 얘기를 하겠죠. 조상의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국가의 이치에 배속이 된 거고요. 월주는 자신이 태어난 연주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된 하나의 싹, 그래서 근묘라고 얘기를 해요. 묘, 싹, 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일주는 싹에서 나온 꽃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화 그러고요. 시는 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자리 그래요. 모든 일의 결과가 시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연월일시를 근, 묘, 화, 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무야실이라고 하는 이론에 맞게끔 나이를 이렇게 구분해 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성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연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상궁이고 집안, 국가, 오래된 과거와 같은 의미가 있고, 조상은 관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주는 관성이 있어야 집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쉽습니다. 만약에 연주에 식상이 있다면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좀 덜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이로는 15세까지 또는 20세까지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조상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안의 제사나 조상의 묘 등과 관련되는 사건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궁합을 볼 때도 띠끼리 보는 궁합을 이제 조상이 관여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띠궁합을 볼 때는 나하고 상관없이 조상의 합의가 들었냐 안 들었냐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띠궁합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연주에 이제 비견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은 연주까지만 해볼까요? 비견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일간과 같은 존재가 조상궁에 있기 때문에 조상에 대해서 거역하는 의미가 있어서 조상의 유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지에 있을 경우에는 일간의 록이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인해서 나의 어린 시절이 풍족해졌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겁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연주에 겁재가 있을 경우에 조상이 자수성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관성에 대립되는 겁재이기 때문에 조상의 유업을 물려받는다기보다는 가문을 떠나서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연지에 있을 경우에 어렸을 때 다른 형제들과 경쟁이 심했다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적게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식신은 원래 넉넉함을 상징을 하는 건데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연주에, 조상 자리에 정관을 극하는 식신이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고민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정관 입장에서 식신은 정관의 정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이 양반 집안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이 넉넉함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주가 풍부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상당히 낙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식신이라서 할아버지가 풍류를 아셨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연지에 있을 경우에 어렸을 때 의식이 풍요로웠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용신, 기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상관이 연주에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관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정관을 극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상의 유업을 달성하기 어렵고, 그리고 조상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과 불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지에 있다면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신체적인 비밀이 있다거나 어린 시절에 사고로 다치는 일들이 생기기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식신과 상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길성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흉성이기 때문에 연주에 상관이 있다라는 것, 특히 정관이 자리해야 될, 그러니까 윗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에 상관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앉았으니 안 좋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15세까지는 상관이라고 해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일반적인 공부를 하기보다는 예체능에 관련된 공부를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조금은 반항적인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제가 연주에 있다라는 것은 이 정관을 생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으며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제가 정관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서 유서 깊은 집안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면 성실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지에 정제가 있다라는 것은 선대의 유산이 잘 정돈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르게 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과 같고 어린 시절이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성은 인성이라고 하는 학문성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년 시절에 잘 놀았어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흥미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편재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보다는 우연한 기회로 얻어지는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유흥으로 흐를 수 있는 재물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선대의 유업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다거나 갑작스럽게 재산을 탕진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지에 편지가 있으면 어려서 공부하기보다 노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의외로 형제수가 따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제가 이제 기신일 경우에 연주에 있으면 조상이 유산을 탕진했어요 또는 그 유흥에 많이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어린 시절에 공부하기보단 놀았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공성론으로서 운을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자리에 있는 육친이 다른 자리에도 육친이 똑같은 육친이 있다면 그것을 길로 보지 않고 흉으로 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성론에서 해석을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관이 연주에 있다는 것은 정관이 정관 자리에 바르게 들어있기 때문에 조상의 유업을 물려받는다거나 어려서부터 바른 생활을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연지에 정관이 있다면 이 장남이나 장녀로 태어나서 집안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고 결혼을 일찍하여 자녀를 빨리 둠으로써 조상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 정관을 육친적으로 보자면 윗사람, 어른,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자리에 제대로 박혀 있으니 연주 조상덕이 또는 조상이 능력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에 정관이 또 있다면 이것은 조상이 아주 잘 나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조상덕이 좀 어렵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유년 시절이 좀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평관이 정관절에 있다, 그러니까 평관이 연주에 있다라는 것은 정관 입장에서 볼 때 겁재가 되기 때문에 조부모 시절에 자수성가를 한다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많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가문이 급상승하거나 또는 급하강해서 혼란스러운 것을 말을 하고요.
일간 입장에서 보자면 편관은 질병이나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어려서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거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지에 편관이 있는 경우에 어린 시절의 활동 공간이 어수선하고 불편한 공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부모님, 윗사람, 공부 이런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정관을 보호하는 육친이기 때문에 연주에 있으면 배운 집안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윗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윗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자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지에 정인이 있다면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 속에서 보호받고 자랐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조상의 가호가 함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인은 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밥그릇을 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연주에 있을 경우에 어려서 젖이 부족한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조상의 유업을 탕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대에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 유업이 자신에게까지 넘어오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연지에 편인이 있다는 것은 어려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거나 공부보다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먹는 것을 부실하게 먹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주까지만 한번 해보고요. 공성론을 볼 때 원래는 이 신강신약 이런 것을 따지기도 하는데요. 공성론은 오로지 신강신약보다는 같은 육친이 얼마나 있는가, 즉 연주에 정관이 있었다면 월주나 일주나 시주에 정관이 있으면 연주에 있는 정관은 귀하게 작용하기보다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호우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육친도 마찬가지로 적은 성분, 작은 성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상관이라 하더라도 연주에만 하나 있고 다른 자리에는 없을 경우에 이 상관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상관이라고 하는 특성상 할아버지가 상관에 관련되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그래서 공성론은 일반적으로 사주를 풀이하는 방법과 조금 다르게 맞냐 적냐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주를 볼 때 연주에 뭐가 있는가, 근데 그곳에 있는 연주에 있는 육친이 다른 궁에도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다른 궁이 없다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연주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월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